제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막걸리 한 잔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살림이 더 이상 버겁다. 나가서 돈 좀 벌어오마.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장사판에 나가 채소를 팔고 밤엔 남의 집 청소를 하셨습니다. 허리가 굽어가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새 아이를 먹여 살리려 이를 악물고 버티셨습니다. 저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동생들은 제대로 된 옷 하나 없이 교복에 구멍이 나도 꿰매 입으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희 형제는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세월이 길다 보니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늘 말했습니다. 형, 우리한테 아버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자꾸 미련을 두는 거야? 셋째는 더 차가웠습니다. 죽었다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저는 속으로 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돌아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장남의 자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 여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봉식 씨의 가족 되시나요? 아버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살아계실 거라 믿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상주 자리에 우리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던 건 평생 모른 채 살아온 동네 사람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결국 우리 버린 거잖아.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 아버지의 지인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남분 맞으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내미신 서류 뭉치에는 저희 형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몇 개, 유언장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도 너희가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마음이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를 위해 평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둘째 동생은 오랫동안 가슴에 쌓아둔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왜 지금 와서? 셋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침묵과 부재였다는 걸. 아버지는 우리 곁에 없었지만 마음만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걸요. 저희 형제는 그날 밤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만 아버지를 용서하자.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지. 오랜 세월 쌓였던 앙금이
눈물 속에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모은 돈 몇 천만 원 남짓이었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아버지가 남긴 통장을 꺼내봅니다. 그 속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자 뒤늦은 사과였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었다면 살아계신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안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은 없겠죠. 다만 남은 인생에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만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매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이제야 용서합니다. 이제야 당신을 이해합니다.